안녕하십니까, 곽종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 분석에서는 지금 우리가 세 가지를 학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효율적 시장, 그리고 두 번째는 할당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여가 현상, 뭐 이렇게 이제 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일단 이제 우리가 효율적 시장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는 뭐냐면 효율적으로 보이죠? 말 그대로 효율적이구나. 모든 정보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만약에 새로운 정보가 나온다면 바로 시장이 즉각 반응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정상 이윤만 획득할 수 있고 평균 이상, 즉 초과 이윤은 획득이 불가능한 시장입니다. 우리가 이 효율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배웠죠. 기억나시겠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이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존재하지 않죠. 초과 이윤이 존재할 수가 없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왜냐? 모든 이윤이 모든 참여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배분되니까. 정상 이윤만이 존재하는 자원 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 바로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학에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은 이걸 좀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우리가 뭐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 좋은 정보 없냐? 나한테 뭔가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들이나 뭐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 모두 다 제가 좋은 정보가 있다.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접근하고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이 정보라는 거는 과거에 다 발표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과거의 정보, 그리고 현재 발표되어서 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뭐 개나 소나 다 알고 있어, 현재 정보.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죠. 존재는 하는데 공표가 아직 되지 않아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미래 정보가 있습니다. 이 정보들이 얼마만큼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가가 바로 핵심인데, 정보의 가치가 많이 반영될수록 효율성이 높다고 표현합니다. 자, 아주 효율성이 높은 시장은 강하죠. 강성 효율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효율성이 낮은 거, 없는 거, 약한 거, 효율성이 약한 것을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강성과 약성 중간에 뭐 애매한 사람이 있겠죠.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약성 효율적 시장부터 시작할게요. 약성 효율적이라는 것은 과거의 정보만 반영된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과거 정보만 분석할 능력이 있고 그 외의 정보는 분석할 능력이 없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내가 남들이 못하는 현재 정보나 미래 정보 뭐 둘 중에 아무거나 내가 분석할 수 있다면 초과 이윤이 생길 수 있겠죠. 중강성은 약성보다 조금 더 똑똑해, 강해졌어.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정보까지도 다 반영되어 있고 다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랑 현재는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미래 정보만 알 수 있다면 초과 이윤 만들어낼 수 있겠죠. 오로지 미래 정보만이 초과 이윤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면 강성 효율적 시장은 이 강한 놈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정보까지 다 이미 반영되어 있네. 그러면 가치 있는 정보가 이미 이 시장에 다 반영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죠. 초과 이윤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상 이윤만 존재하고 초과 이윤이 없으니까 강성 효율적 시장을 우리는 진짜 얘는 찐이다, 효율적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찐, 인정. 그런데 이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현실에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현실에서 존재하기 어렵겠죠. 왜냐? 이 공표되지 않은 미래 정보를
우리 일반인이 어떻게 분석해서 반영을 할 수 있겠어요? 때문에 우리 현재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약성 또는 중강성 시장이기 때문에 이 정보 차이에 의해서 초과 이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당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 제가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할당 효율적이라는 것은 할당의 효율적이야. 모든 분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초과 이윤은 없고 정상 이윤만 있는데 우리가 경제학자들은 다 이런 시장을 만들고 싶어 하죠. 뭐 정책 결정자들이나 정치인들이. 그런데 현실은 가능하지 않죠. 초과 이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뭐 때문에? 정보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모두가 부동산 투기를 욕하지만 남이 하는 건 투기고 내가 하는 건 투자죠. 우리 모두 초과 이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기와 투자는 있을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초과 이윤이 없으면 뭐 누가 부동산 투기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위험을 감안했을 때 부동산 투자 수익이나 뭐, 뭐 적금이나 다른 투자 수익이 다 같다면 누가 부동산 투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투기가 없는 시장이 만약에 있을 수 있다면 이 투기 없는 시장을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초과 이윤이 없는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과 이윤이 없어? 초과 이윤이 없는 시장? 내가 한 번도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죠.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겠네? 그렇죠.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도 초과 이윤만 없으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완전 경쟁 시장도 초과 이윤이 없으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독점 시장을 보면 이 독점 시장도 초과 이윤이 없으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겠죠. 뭐 투기가 없어질 수만 있다면. 그럼 이제 이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그러면 이 투기를 막으려면 초과 이윤을 막아야 되겠죠. 뭐 그래서 뭐 요즘 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같은 제도가 조금 정비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 초과 이윤 자체를 0으로 만들어 버리면 투기가 근절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초과 이윤을 0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론적으로는 간단합니다. 가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한 비용을 정보로 인한 이윤과 똑같이 만들어 버리면 정보 가치하고 비용이 동일해지면서 정보 이윤이 0이 되겠죠. 아니 내가 저 부동산이 한 달 뒤에 2억이 된다는 걸 알았어. 지금 1억인데. 그러면 내가 1억 주고 그 부동산을 사면 한 달 후에 1억을 얻을 수 있죠. 초과 이윤 1억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부동산이 2억이 된다는 거를 정보를 1억을 주고 샀어. 그러면 나는 초과 이윤 1억을 얻었지만 비용으로 1억이 나갔죠. 제가 얻는 비용을 초과 이윤에서 비용을 제하면 제가 얻은 이윤이 있습니까? 없죠. 이러한 불안정 시장도 할당 효율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렵다면 원래 우리 이 부동산학 개론 이 바닥은 깊이 생각하면 깊이 생각할수록 어렵습니다. 빠져서 허우적대니까 간단하게 초과 이윤 존재하니까 불안전 시장이다. 그래 인정. 근데 이 초과 이윤을 다 정보 비용으로 써버렸으면 초과 이윤 가진 게 0원이네. 그럼 할당 효율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어려워하시는데 왜냐면 다음은 13번은 더 어렵기 때문에 자 13번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토지가 있대요. 그런데 이 토지가 1년 후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살살 들려. 근데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 들어올 확률은 반, 안 들어올 확률은 반반이래. 50%니까 반반이죠. 그리고 이게 1년 후에 신도시 들어오면 예상 가격이 10억인데 안 들어오면 5억이라고 하네. 자, 이 반반 확률에서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요? 일단 내가 이제
이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5억 밑으로는 절대 팔지 않겠죠. 왜냐하면 신도시가 안 와도 내 땅은 5억이야. 그런데 파는 나는 10억에 팔고 싶겠지만 산다는 사람이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10억에 절대로 안 사겠죠. 즉 5억과 10억 사이에서 매매 가격이 조정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현재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1년 후에 신도시가 오니까 1년 후 가치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1년 후 10억이 될 확률이 얼마죠? 50%, 반이죠. 5억입니다. 5억. 그리고 신도시가 안 와서 5억이 될 확률은 또 반이니까 이 확률 또 반을 생각하면 2억 5천입니다. 이거 두 개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7억 5천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선지의 문제에 요구 수익률이 10%라고 하네요. 이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입니다. 최소한. 이 보통 문제의 요구 수익률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7억 5천만 원을 1 플러스 0.1로 해서 이 7억 5천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약 6억 8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지금 당장 매매 조정가는 6억 8천이 되겠죠. 이게 좀 금액이 실제로 계산해보면 소수점이 나오는데 제가 1,000만 원 아래는 다 절산해버리겠습니다. 이 우수리 퉁쳐버리고 이 기출문제를 가져오면 너무 이게 숫자가 눈에 익을 것 같아서 제가 숫자를 조금 바꿨더니 이렇게 되는데 조금 더 이제 심화해서 제가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 확률 반반인데 안 들어서면 5억, 들어서면 10억. 파는 사람은 야 이거 들어설 것 같아 10억에 사. 사는 사람은 안 들어서면 어떡해. 10억이면 못 사. 5억보다는 내가 높게 쳐줄게. 최소한 5억이니까. 그러면 중간에 조정돼서 6억 8천이라는 금액이 나오죠. 그런데 이 사는 사람이 매수인이 이 매수인 남편이 LH 고위직이야. 그래서 들은 거야. 이 사람 나는 알고 있어. 이거 신도시 소문이 아니라 100%야. 100%다. 그러면 나한테 이 내가 아니라 제가 뭐 나쁜 짓 답변. 매수자는 이 토지가 10억이 될 확률이 100%죠. 왜냐? 내부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한테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요? 10억일까요? 아니, 이 사람한테 현재 가치가 10억이라면 내가 10억짜리 10억에 사면은 내가 얻는 게 없잖아. 요구 수익률을 생각하셔야죠. 요구 수익률이 10%니까 10억이 될 확률 100%. 내 요구 수익률 10%. 그러면 나한테는 이 사람한테는 9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일반 사람들끼리는 매도자랑 매수자랑 치고받고 싸워서 조정하고 해서 6억 8천에 거래가 돼야 된다는 거를 이게 시장가 형성이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이 9억, 나는 100% 알고 있으니까 나의 가치는 9억이라고 했죠. 나는 9억의 가치가 있는 거를 6억 8천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차액 2억 2천만 원이 바로 정보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보 가치, 정보 이윤 2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비용을 얼마를 썼죠? 남편한테 들었으니까 LH 다니는 남편한테 들었으니까 정보 비용은 0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보 이윤과 정보 가치가 동일한 겁니다. 자, 우리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이론서를 보고 공부를 하지 마시고 이 부분 너무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식을 외우고 이론서를 보시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이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면서 외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내가 이거 솔직히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렇게 풀었으니까 이렇게 푼다라고 반복 연습하시는 게 훨씬 더 쉽고 파괴적입니다. 왜냐? 첫 번째, 우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고 두 번째, 우리 시험은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자, 다음 14번 여가 현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여가 현상이라는 거는 우리한테는 조금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에서 성립된 이야기라서 자,
여간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어느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개발했어요. 그러면 이제 방금 막 개발이 된 땅이니까 고급 주택 지역이 되겠죠. 좋은 건물 들고 이제 인프라가 좋게 딱 나온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워낙에 넓은 땅이니까 빈 땅이 많죠. 그럼 이렇게 고급 타운이 형성이 되면 이 고급 타운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겠죠. 그러면 이 일을 하는 최저시급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고급 주택 길을 건너 옆 동네에 모이게 되겠죠. 한국 같은 경우는 여기가 고급이면 그 근처 다 고급인데 미국은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여기가 고급이면 이 타운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는 저소득층이 주거하는 지역이 형성이 됩니다. 에미넷 나오는 8마일 영화처럼 8마일만 지나면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 고급 지역이 좀 낡아지기 시작하고 조금 더 좋은 지역이 생기면 여기 살던 사람들이 조금 이사를 가게 되겠죠. 더 좋은 지역으로. 그러면 어디서부터 빈집이 생길까요? 어디서부터 빈집이 생기면 저급 주택 지역 근처부터 빈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 가까이 있으니까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못 볼 걸 많이 본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곳이 차이나타운 옆이야. 근처에 외국인 노동자들 주폭 이런 사람들 천지야. 그러면 나는 돈이 생기면 저 사람들에 비해서 최대한 멀리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이 고급 지역 중에서도 저급 지역과 인접 지역부터 이탈이 생깁니다. 자, 그럼 여기 이탈이 생겼어. 그러면 이 이탈된 곳에 누가 오냐? 아니, 잘 살고 수준 있는 사람이 이 이탈된 집으로 올까요? 내 치과 의사인데, 저기 가니까 길 건너편에, 좀 그렇네. 다른 동네 가겠죠. 그러면 그 집은 그 저급 지역에서 조금 잘 나가는 사람들, 저급 지역에서 조금 더 수준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안을 피해서 이쪽으로 도망오게 됩니다. 고급 지역으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인 거주 지역에 조금씩 흑인들이 들어오면 이게 저항이 생기겠죠. 기존 주민들의. 그래서 이 기존 이제 백인들 입장에서는 이 흑인들이 지금 우리 구역으로 침입해 오고 있다. 그래서 이걸 침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흑인들 놔두면 안 되겠다. KKK 단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도 단기간에는 이런 침입을 막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침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저급 지역에 주거 지역에 있는 흑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찾아서 고급 주거 지역에 백인들이 이탈한 장소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침입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야. 자꾸 내 옆에 이사 갔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조선족이야. 조금 얘기 좀 그런가? 그러니까 외국인이야. 외국인인데 막 단체로 살면서 막 밤마다 술 먹고 싸움하고 난리야. 난 이사 갈 마음 없어도 이사 가고 싶겠죠. 이사 가야 되겠죠.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침입이 가속화됩니다. 이 침입이 가속화되는 거를 계승현상 또 천이현상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한번 들어만 주시면 크게 까먹지 않으실 거예요. 침입이 가속화되는 거를 천이현상, 계승현상이라고 한다. 자, 이 고급 지역이 침입과 천이가 지속되면서 다 빠지니까 기존 사람들은 저급 지역이 돼버렸죠. 이거를 우리가 하향여가라고 합니다. 기존에 우리 동네가 침입과 천이를 통해서 기존 사람들 다 빠지고 저급 지역 사람들이 와버리니까 우리 동네도 저급하게 돼버렸죠. 레벨이 다운됐죠. 하향됐죠. 하향여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여가라고 하면 이 둥근 채에다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다 놓고 막 이 채를 흔든 거야.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못 사는 사람들만 남은 게 하향여가. 레벨이 다운됐어. 이건 크게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레벨 다운이 하향여가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히려 저급 지역인 곳이 사람들이 다 빠져버렸잖아요. 기존의 저급 지역이. 그러면 이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기 개발을 해볼까? 사람 또 빠지고 개발하기 좋겠네 라고 해서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됩니다. 재개발이 돼서
이제 뭐 좋은 건물 올라서고 주거 지역이 개선되는 거죠. 그러면 재개발이 끝나면 이제 또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고급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급 지역이 고급 지역으로 상향되었죠. 그래서 요거를 상향여과라고 합니다. 이러한 여가 현상은 뭐 어떤 뭐 우리 뭐 정책의 실패나 아니면 사회적 불합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부동산 경제 현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이 없으면 불량 주택이니 저급 주택이니 무슨 하향 여관 이런 것도 없겠지만 모두가 가난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우리가 오늘 이번 강의에서 공부한 거는 이 용어들이 가장 중요한 빈줄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라는 게 항상 헷갈리고 잊어먹기 쉽죠.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바로 반복학습입니다. 반복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벌써 이제 다음 강을 제가 조금 스포를 해드리면, 다음 강은 부동산 입지에 대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